피 흘려 산하신 순국선열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정면을 향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관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저 멀리 인천에서 그리고 홍천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이 제 88차나 되는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정말 2월 8일부터 시작된 김명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어느덧 우리가 반팔을 입을 정도로 그 시간을 격하고 있습니다. 언제 김명수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심판의 시계는 째깍째깍 하루하루 다르게 그 심판의 날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3월 9일, 내년 3월 9일이 드디어 D-254일입니다. 여러분, 201하고 그 다음 53밤만 자면은 우리나라의 태약질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의와 정의를 짓밟던 무리들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앞에 지리멸렬하게 도망다니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김명수도 가장 앞장서서 도망갈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투쟁의 선두에 서주시고 항상 모범과 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이시자 국민통합연대 집행위원장이신 이재호 대표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아직도 김명수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껏해야 오래 버텨야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버티면 그 이유는 아마 본인이 버티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곱게 물러나는 것이 낫지 그때 물러나면 아마 더 험한 꼴 당할 겁니다. 제가 88일째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까 무슨 경찰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마이크 들고 협박 비슷하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정권이 망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정권이 망할 때가 되면 권력계나 잡은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5개월째 88차나 기자회견을 잘 하고 있는데 뭘 느닷없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입건하겠다 이런 공갈 협박을 하는데 그게 벌써 이 정권이 망할 징조입니다. 우리가 기자회견 하면서 가급적이면 경찰 공무원들도 김명수 때문에 여기 와서
아침부터 고생하잖아요. 그걸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서초경찰서에서도 잘 알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 중에 5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입만 열면 한 거죠. 제가 제일 정말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었냐 하는 것들 짚어보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법원장 사태 기자회견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거짓말을 이야기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회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김명수가 바로 물러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데 내가 거짓말 했다고 물러나라 하면 이 형편이 안 맞지 않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어떤 거짓말 했는가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일자리가 챙겨졌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졌습니까? 이 거짓말이죠. 또 하나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양극화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차별화가 더 심해졌지 더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 다음 더 기가 막히는 거는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한다는 문파나 대깨문들도 웃을 겁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더 기가 막힌 거짓말은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에 잘못한 일을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니까 김명수가 버티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웃을 일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권에 불리한 거는 전부 거짓말로 덮은 것 아닙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로 그들의 위선, 조작, 부패, 비리 다 거짓말로 덮은 것 아닙니까? 근데 뭐가 거짓말을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렇게 상식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니까 김명수가 버티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도 언론에 봤지만은 지금 이 정권이 권력형 부패라고 하는 것이 비리라고 하는 것이 끝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제 그만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반부패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부패를 바로잡고 조사하고 척결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412평의 토지입니다. 이걸 25평의 상가라고 위장신고를 했습니다. 텅 빈 컨테이너를 공실상가로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반부패 비서관 자리를 이용해서 검사란 자리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꾼 아닙니까? 이 정부 들어서서 흑석동에 투기하고 반포에 투기한 사람, 흑석동에 투기한 김희겸이도 청와대 비서관, 반포에 투기한 김상조도 청와대 비서관, 마곡동에 투기한 김기표도 청와대 비서관, 흑석동, 반포, 마곡동 할 것 없이 권력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김명수가 거짓말 좀 했다고 그만두지 않겠지요. 김명수가 그만두려면 정권이 깨끗해야 되는데 역대 어느 정권보다 권력자들의 부패가 심하고 권력자들이 거짓말이 심하니까 김명수가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김명수인데 이야기하는 거는 왜 그럼 당신이 그만둬야 되느냐? 대통령도 거짓말하고 뭐 장관도 청와대 전부 거짓말하고 부동산 투기하는데 왜 유독 내들어만 그만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김명수만 그만두라 그러느냐? 김명수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란 자리가 아니면 뭐 하다 이 정권에 별난 놈들 다 있다고 넘어가지만은 김명수는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의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자기가 재판받는 피고인 변호인들을 데려다가 만찬을 베풀고 자기 밑에 있는 판사를 뇌물로 바쳐서 자리를 유지하고 이런 온갖 비리와 부패와 악행을 저지르면 이 나라 국민들이 사법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명수는 지금이라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그만두라 그러는 것은 당신이 대법원장이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두라는 겁니다. 대법원장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부패한 사람이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지키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김명수는 이 정권의 대통령이나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대법원장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도 즉각 그만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호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는데 윗물부터 썩어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자, 다음 연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설하실 분이 많아서 짧게 많이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홍천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여기 나오셨습니다. 홍천농부 고보미님의 연설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재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만찬에 대해서 듣고 감자를 캐고 풀을 뽑으면서 한심하였습니다. 저희 농부든 감자 캘 때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짜장면을 시켜 먹습니다. 짜장면 7,000원짜리 시켜 먹어도 5,000원짜리 오면 불어서 와도 괜찮으니까 5,000원짜리 있는 곳으로 시켜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의 세금으로 만찬을 벌리겠습니까?
5,000원짜리 짜장면 먹은 농부가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9급, 8급, 7급 기능직 공무원들 모두 다 판공비 없습니다. 5급, 4급, 상급 이상이 되어야 30만원 판공비부터 시작해서 판공비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구급 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봉사를 가면 농어민 후계자들이, 농촌 지도자들이 봉사를 가면 8,000원 이상을 시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첨부합니다. 대가리 숫자대로 8,000원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술 좋아하는 사람이 소주 한 병을 시켜 먹으면 그 사진 다시 찍어 오랍니다. 내 돈으로 내고 내 돈으로 주고 농부가 피땀 흘려서 흘린 소주 한 병 시켜 먹었다고 그 테이블의 사진을 다시 찍어 오라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8,000원짜리 식사 한 번도 6,000원짜리 식사 한 번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8,000원 이상씩 출장했을 때 올릴 수 있었습니까?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6,000원짜리 짜장면 홍천에서는 배달합니다. 그리고 백반집 5,000원짜리 있으면 밤에다가 땀 흘리다가 그곳을 찾아가서 먹습니다. 어떻게 만찬을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하셨습니까? 거기서도 1인당 8,000원을 계산해서 하셨는지 농민들의 심정 안타깝고 슬프고 그리고 통곡합니다. 이렇게 떨리고 아픈 적은 없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요사이 감자 캘 때입니다. 열무어제 속느라고 고생 피땀 흘려서 냈습니다. 한 박스 2,800원 3,000원 밖에 씨앗값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국에서 어떻게 만찬을 8,000원씩 했는지 8,000원 곱하기 머릿수를 했는지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농부 피땀 흘려 농사 지으면서 8,000원짜리 못 먹는 이 슬픈 시절에 어찌하여 공직자들은 6급 이하 공직자들 8,000원 이상 출장비에서 먹어본 적 있으면 여기 나와 보십시오. 저는 가슴 아픕니다. 이재호 장관님이 말씀하셔서 2주일 동안 가슴이 터지라고 아프고 마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재호 장관님 그 얘기 가르쳐 주셔서 저 옆에 어제 그제 농촌 지도자 모임에서 8,000원짜리 못 먹고 7,000원짜리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주 한 병 내 돈 주고 넣었을 때도 8명 이상 모였다고 4명은 이쪽 식당 4명은 이쪽 식당 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 내 돈 주고 먹는다고 사진을 다시 찍으라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 우리가 뭘 하러 왔습니까? 농사 짓다가 감자 캐다가 다시 가서 그 자리에 빈 그릇 놓고 사진 찍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닥의 현실입니다. 바닥을 바라보십시오. 골목을 바라보십시오. 생활정치를 좀 바라보십시오. 이 농부 연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홍천에 농사 지으시다가 오신 고국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16대 국회의원이셨으며 한국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내셨고 또 지금은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다. 박승환 총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오늘 이 대법원 앞에서 88차에 이르는 김명수 퇴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 국민의힘에서 김명수의 비리 백서를 발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김명수의 공관 만찬 등 여러가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의 김명수 퇴진에 대한 목소리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가 끝내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맹자가 사람은 타고나기를 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람은 타고나기를 인의 의 지를 안다고 합니다. 특히
공직자는 더더욱 인의 예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 어질다고 하는 이는 척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건지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마음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문안을 하고 왜 아프냐고 물어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명수는 후배법관 임성근이 암이 걸려서 치유하기 힘든 질병에 걸려서 도저히 법관으로 근무를 못해서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내니 이를 반려를 하면서 당신은 지금 집권당에서 탄핵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 탄핵 때까지 사표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꼼짝 말고 있다가 탄핵이 되도록 하라. 그 후배법관을 탄핵의 제물로 바치고는 그것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람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척은지심이 전혀 없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또 사양지심,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양지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후에 법관들 66명을 재판에 붙이고 구속하는 등 전직 대법원장 양성대까지 구속되는 사법 적폐 광풍 속에서 문재인이 당시 그래도 제야의 존경을 받는 박시환 전 대법관, 전수환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려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으나 그분들이 내가 도저히 어려운 시기에 대법원장을 맡을 수 없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단 지방법원, 춘천 지방법원에 김명수가 그 제안을 넙죽받아서 대법원장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영광급 장교가 갑자기 장군도 한 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니 어떻게 그 대법원이란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온갖 재판 비리가 나오고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재판이 끝없이 늘어지는 이러한 사법 신적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 수호지심,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못하면 부끄러운 줄을 압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바보들도 자기가 잘못하면 머리를 걸쩍이며 부끄러운 줄을 아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수치심이 없는 사람으로 이미 나라에 정평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받자 춘천에서 충분히 관용차를 타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을 타고 대법원장 양성태를 만나러 와서 온갖 홍보 수요를 하더니 대법원장 취임하자마자 국가돈 17억 7천만 원을 들여서 호화롭게 대법원장 공관을 소위 리노베이션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 예산 4억 7천만 원을 공금을 전용해서 이 호화로운 대법원장 공간을 리모델링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고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공감 만찬,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기 아들 며느리가 모두 변호사 판사라고 하는데 두 사람만 살아야 될, 대법원장과 그 부인만 살아야 될 공간에
아들 며느리를 데려와서 함께 살고 아들은 그 사이에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투기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냈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대법원장 공간에서 대법원장 부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간 만찬 파티를 열었다고 하니 당연히 김명수가 사전에 알고 승낙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시비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으로 떡 버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니 어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물러나는 그러한 용기와 용단을 내리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김명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인간으로서 김명수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국민통합연대 박승환 사무총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김명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팅 시위로 국민의힘 이용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용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서 지난 국가대표 법슬레이 팀의 아마 감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양기열 의원님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연대 양기열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호 대표님께서 우리 경찰 관계자분들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 경찰 관계자분들 한 겨울부터 여름까지 고생을 너무도 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회 근 반년 동안 왜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와서 왜 이런 집회를 매일 아침 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동료가 한 상사의 정치적 행위를 위해서 교환이 된다고 하면, 탄핵에 교환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나라의 인사권을 떠나서 법치가 안 들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아침 일찍 반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이 뒤에 대법원의 수장이신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는 검찰 개혁을 끊임없이 운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개혁한단 말입니까? 검찰 개혁하기 전에 이 정권을 먼저 개혁을 해야 됩니다. 너무도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한 겨울부터 이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여론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2030 세대도 이 정권의 아주 추악한 민낯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봄에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민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법원을 비롯해서 잘못된 이 헌법적신 고치는데 앞으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 정권 교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에게 경고합니다. 염치도 없고 수치도 없는 이 대법원장, 민심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순순히 내려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은평구 양기열 구의원님의 연설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가 올 시간이 다 돼가면 이분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불나는 마TV의 이승효 대표님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뿔나는 맛 또 나왔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개벽다구 같은 김명수 자결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여기 왜 이렇게 나와서 매일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볼 일이 없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다 말씀드리셨죠? 제가 여러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이재호 전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망해먹은 정권, 거짓말 정권, 직장을 말해주겠다고 한 이 정권이 일자리는 가장 일자리가 없어서 라면도 제대로 못 먹고, 이 나라에 우리 국민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동냥하듯이 하는 이 개같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고범의 농사꾼 얘기 들으셨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어떻게 나면 짜장면을 먹는데도, 소주 한 잔을 먹는데도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니, 이 나라가 도대체 뭐하는 나라입니까? 국민 여러분, 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일해서 먹고 쓰고 살아야 되는 이 나라에 먹고 입고 자고 하는데도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이 자유 대한민국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복정정식 비상시국연대 이 모든 분들이, 오늘도 우리 이재호 장관님은 목이 메어서, 목이 아프셔서 기침을 하시면서도 하십니다. 이게 뭐하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요? 경찰분들 정신 차리세요.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4.3 사건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청장 앞에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가 남도당의 나라입니까? 무엇하는 나라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 나라가 남쪽 나라입니까? 남도당이 뭡니까? 우리는 남도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이 시국연대의 모든 분들이 여기 나와서 매일 목이 터져라 욕을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김명수가 묘사합니까? 나쁜 놈이니까 욕을 하는 겁니다. 김명수는 입만 열면 거짓말, 말만 하면 거짓말, 모든 것이 멍땅 개벽다구보다 못한 김명수, 정신 차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들지 않게 그만 내려오면 되고 자결하면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인데 자기 동료 직원을 탄핵시키고 재벌로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 공간을,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공간을 그 부인은 사모님이라고 하지 말고 여사님이라고 해라 그랬답니다. 무슨 개벽다구 같은 여사님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 김명수 나쁜 놈, 도둑놈, 사기꾼, 더러운 놈, 드라큘라 같은 놈 김명수 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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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부에 더 이상 충전 노릇하지 말고, 아파트 노릇하지 말고, 등신 노릇하지 말고, 끝까지 바보짓 하지 말고 내려와라! 김명수! 나쁜 놈! 김명수! 더러운 놈! 나쁜 놈! 더러운 놈! 사기꾼! 사기꾼! 김명수! 더러운 놈! 사기꾼! 자결하라! 자결하라! 나쁜 놈! 더러운 놈! 사기꾼! 김명수! 자결하라! 나쁜 놈! 사기꾼! 거짓말
들어갔습니다. 김명수가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때까지 나쁜 놈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김명수 내려오는 날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수가 딱 우리 뿔라는마 TV 이승효 대표님께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욕 얻어먹으려고 그 타임이 딱 왔습니다. 자, 마지막 연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의회 신봉규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 신봉규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수많은 분들께서 이곳에 88일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상권이 분립되어 있고 그 상권 분립 중에 유일하게 정치인이 가지 않는 곳이 한 곳입니다. 바로 사법부입니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요하는 자리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지막 정치적 보루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선사한 최악의 대법원장, 유일하게 정치가 침범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88일간의 일정이지만 88번을 듣고도 아무 대답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88일간 지금 저 앞에서 차문을 열어주고 계신 분은 얼마나 도탄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마지막 보루인 사법의 정의를 실천해야 될 사법부의 수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거짓과 제대로 된 해명 한 번 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의 수하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사법부 직원들 역시 부끄러움 그 자체입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이제는 내려와야 되지 않냐 자성의 목소리, 일반 판사부터 법원의 직원들까지 부끄럽다며 그 수장을 부끄러워하는 이 현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냉철히 판단해 주시고 사법부 수장이라고 앉아있는 김명수는 적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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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은평구 의회 신봉규 의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까 그 김명수가 들어올 때 약간 경찰과 마찰이 있었는가 봅니다. 우리가 저기 김명수가 온다라고 한 거를 제지를 하자 화가 난 우리 그 이를 돕고 계시는 우리 종창아제가 하고 시비가 붙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리 차면 기울어지게 돼 있는데 이제 다리 기울어도 한참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88일차에 걸쳐서 경찰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원활한 집회가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와 또 경찰관이라면 민중의 지팡이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로 민중을 때리지는 마십시오. 그죠? 민중의 지팡이인 우리 경찰관이 그 지팡이로 민중을 때리지는 마십시오. 특별히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도 전에 초를 뿌리듯이 연호를 하지 말라는 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찰관은 이 정권의 부역하고 있는 부역자입니다. 만일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그 부끄러운 행동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중에 우리가 연호를 했을 때, 구호를 재창했을 때 강병호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지적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원활한 집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제88차 비상시구연대 주최 자유연대와 국민통합연대 주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김명수가 내려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차게 김명수의 사퇴를 위해 매진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유튜브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찰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자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승환 총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오늘 이 대법원 앞에서 88차에 이르는 김명수 퇴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 국민의힘에서 김명수의 비리 백서를 발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김명수의 공관 만찬 등 여러 가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의 김명수 퇴진에 대한 목소리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가 끝내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맹자가 사람은 타고나기를 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람은 타고나기를 인의 질을 안다고 합니다. 특히 공직자는 더더욱 인의 예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 어질다고 하는 이는 척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건지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마음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문안을 하고 왜 아프냐고 물어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명수는 후배법관 임성근이 암이 걸려서 치유하기 힘든 질병에 걸려서 도저히 법관으로 근무를 못해서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내니 이를 반려를 하면서 당신은 지금 집권당에서 탄핵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 탄핵 때까지 사표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꼼짝 말고 있다가 탄핵이 되도록 하라. 그 후배법관을 탄핵의 제물로 바치고는 그것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람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척은지심이 전혀 없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또 사양지심,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양지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후에 법관들 66명을 재판에 붙이고 구속하는 등 전직 대법원장 양승대까지 구속되는 사법 적폐 광풍 속에서 문재인이 당시 그래도 제야의 존경을 받는 박시환 전 대법관, 전수환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려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으나 그분들이 내가 도저히 어려운 시기에 대법원장을 맡을 수 없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단 지방법원, 춘천 지방법원에 김명수가 그 제안을 넙죽받아서 대법원장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영광급 장교가 갑자기 장군도 한 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니 어떻게 그 대법원이란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온갖 재판 비리가 나오고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재판이 끝없이 늘어지는 이러한 사법 신적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 수호지심,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못하면 부끄러운 줄을 압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바보들도 자기가 잘못하면 머리를 걸쩍이며 부끄러운 줄을 아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수치심이 없는 사람으로 이미 나라에 정평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받자 춘천에서 충분히 관용차를 타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을 타고 대법원장 양성태를 만나러 와서 온갖 홍보 수요를 하더니 대법원장 취임하자마자 국가 돈 17억 7천만 원을 들여서 호화롭게 대법원장 공간을 소위 리노베이션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 예산 4억 7천만 원을 공금을 전용해서 이 호화로운 대법원장 공간을 리모델링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고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공감 만찬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기 아들 며느리가 모두 변호사 판사라고 하는데 두 사람만 살아야 될, 대법원장과 그 부인만 살아야 될 공간에 아들 며느리를 데려와서 함께 살고 아들은 그 사이에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투기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냈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대법원장 공간에서 대법원장 부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간 만찬 파티를 열었다고 하니 당연히 김명수가 사전에 알고 승낙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시비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으로 떡 버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니 어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물러나는 그러한 용기와 용단을 내리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김명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인간으로서 김명수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국민통합연대 박승환 사무총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김명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팅 시위로 국민의힘 이용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용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서 지난 국가대표 봅슬레이 팀의 아마 감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양기열 의원님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연대 양기열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호 대표님께서 우리 경찰 관계자분들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 경찰 관계자분들 한 겨울부터 여름까지 고생을 너무도 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회 근 반년 동안 왜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와서 왜 이런 집회를 매일 아침 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동료가 한 상사의 정치적 행위를 위해서 교환이 된다고 하면, 탄핵에 교환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나라의 인사권을 떠나서 법치가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아침 일찍 반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이 뒤에 대법원의 수장이신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는 검찰 개혁을 끊임없이 운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개혁한단 말입니까? 검찰 개혁하기 전에 이 정권을 먼저 개혁을 해야 됩니다.
너무도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한 겨울부터 이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여론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2030 세대도 이 정권의 아주 추악한 민낯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봄에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민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법원을 비롯해서 잘못된 이 헌법적신 고치는데 앞으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 정권교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심이 무드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에게 경고합니다. 염치도 없고 수치도 없는 이 대법원장, 민심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순순히 내려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은평구 양계열 구의원님의 연설이